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이저 M. 엘카트 작가님의 작은 아씨들입니다. 꽉 기는 드레스와 가식적인 웃음, 그리고 로리의 뼈아픈 진실. 매그가 화려함 속에서 겪은 수치심과 후회는 그녀를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난 정말이지. 애들이 지금 홍역에 걸린 게 세상에서 제일 운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해. 어느 4월의 화창한 날, 매그는 방에서 언니 동생들에게 둘러싸인 채 외출용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애니 모펫이 약속을 잊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야. 보름 내내 파티만 할 거라니 정말 신날 거야. 조는 풍차처럼 긴 팔을 휘저으며 치마를 접어넣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날씨도 너무 좋잖아. 정말 잘 됐다. 베스는 특별한 외출을 위해 빌려준 자신의 보석함에 목 리본과 머리 리본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정돈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나도 언니처럼 멋진 시간을 보내고 저 예쁜 옷들을 다 입어봤으면 좋겠다. 에이미는 입에 핀을 가득 문 채 언니의 쿠션을 능숙하게 채워 넣으며 부러움 가득한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너희 모두 같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 돌아와선 내가 겪은 신나는 모험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해 줄게. 너희가 이렇게 친절하게 물건 빌려주고 준비하는 걸 도와줬으니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매그는 자신들의 눈에는 완벽해 보이는 소박한 옷들을 방 안에서 풀어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아 말했습니다. 엄마는 보물 상자에서 뭘 주셨어? 에이미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부인이 적절한 때에 딸들에게 줄 선물로 과거에 화려했던 유품들을 보관해 둔 참나무 상자가 열릴 때 자리에 없었거든요. 실크 스타킹 한 쌍이랑 그 예쁜 조각 부채, 그리고 근사한 파란색 허리띠를 주셨어. 난 보라색 실크 원피스를 정말 갖고 싶었는데 그걸 고쳐 입을 시간이 없대. 그러니까 그냥 내 낡은 타를라탄 드레스에 만족해야겠지. 매그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근 낡은 타를라탄도 내 새 무슬린 스커트 위에 겹쳐 입으면 멋있을 거고 파란색 허리띠가 그걸 아주 돋보이게 해줄 거야. 아, 내가 산호 팔찌를 깨뜨리지만 않았어도 내가 빌려 쓸 수 있었을 텐데. 주고 빌려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가진 물건들이 대부분 너무 낡아서 쓸모가 없는 조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보물 상자 안에 아주 예쁜 옛날식 진주 세트가 있긴 해. 하지만 엄마는 젊은 여자아이에게는 생화가 가장 아름다운 장식이라고 하셨고 로리가 원하는 꽃은 뭐든지 보내주기로 약속했어. 매그가 대답했습니다. 자, 어디 보자. 내 새 회색 외출복 베스. 내 모자에 달린 깃털 좀 예쁘게 말아줘. 그리고 일요일 예배와 작은 파티에 입을 포플린 드레스. 봄에는 좀 무거워 보이지. 그렇지? 보라색 실크 드레스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 정말. 괜찮아, 언니. 가장 큰 파티에 입을 타를라탄 드레스가 있잖아. 언니는 하얀색을 입으면 항상 천사처럼 예쁘다고. 에이미는 자신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소박한 옷가지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위로했습니다. 목선이 많이 파이지도 않았고 치마폭도 충분히 넓게 퍼지지 않지만 이걸로 만족해야겠지. 내 파란색 집에서 입는 드레스는 뒤집어 다시 다듬었더니 새 옷처럼 보여서 정말 새 옷을 얻은 기분이야.
그런데 내 실크 짧은 외투는 요즘 유행이 전혀 아니고 내 보닛은 셀리 것 같지 않아.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 우산 때문에 너무 실망했어. 엄마한테 검은색의 흰 손잡이로 사달라고 했는데 잊으셨는지 노란빛 손잡이가 달린 녹색 우산을 사오셨지 뭐야. 튼튼하고 깔끔하니 불평할 건 없지만 애니의 금장 실크 우산 옆에 있으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매그는 작은 우산을 못마땅한 듯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받고 조가 권했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내 물건들을 챙겨주셨는데 그렇게 어리석게 굴거나 엄마 마음을 상하게 하진 않을 거야. 이건 그냥 내 시시한 생각일 뿐이니까 여기에 굴복하지 않겠어. 실크 스타킹이랑 새 장갑 두 쌍이 있으니 그걸로 위엔 삼을래. 줘. 내 장갑을 빌려줘서 정말 고마워. 새것 두 쌍에다가 헌 것도 깨끗하게 빨았으니 왠지 모르게 부자가 된 것 같고 우아한 기분이야. 매그는 장갑 상자를 보며 잠시 기분을 전환했습니다. 애니 모펫은 잠옷 모자에 파란색이랑 분홍색 리본을 달던데 내 것에도 달아줄까? 해나 아주머니의 손에서 갓 나온 눈처럼 하얀 무슬린 옷가지들을 베스가 가져오자 매그가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안 달았으면 좋겠어. 화려한 잠옷 모자는 아무 장식 없는 수수한 잠옷이랑 안 어울려.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치장하면 안 돼. 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내가 언제쯤이나 옷에 진짜 레이스를 달고 잠옷 모자에 리본을 달 만큼 행복해질까 모르겠어. 매그가 조바심을 내며 불평했습니다. 언니, 며칠 전에는 애니모펫 집에만 갈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완벽하게 행복할 거라고 했잖아. 패스가 조용히 매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맞아. 그랬지. 그래. 난 지금 행복해. 그리고 더 이상 불평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사람은 얻으면 얻을수록 더 바라게 되는 것 같지 않니? 자, 이제 서랍 정리는 끝났고 무도회 드레스만 엄마한테 부탁해서 넣으면 돼. 매그는 문득 기운을 차리고 반쯤 채워진 가방에서 시선을 옮겨 여러 번 다리고 수선한 하얀 타를라탄 드레스를 무도회 드레스라고 부르며 거들먹거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매그에게 낙심하고 있을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세 명의 젊은 아가씨들은 즐거운 시간 보내기에 바빴거든요. 그들은 하루 종일 쇼핑하고 산책하고 승마하고 친구들을 방문했습니다. 저녁에는 극장과 오페라를 가거나 집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애니에게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니의 언니들은 정말 훌륭하고 세련된 아가씨들이었고 그중 한 언니는 약혼까지 했으니 매그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극도로 흥미롭고 로맨틱하게 느껴졌습니다. 모펫 씨는 아버지를 아는 뚱뚱하고 쾌활한 신사였고 모펫 부인 역시 딸 애니만큼이나 매그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예뻐해 주었고 그들이 데이지 데이지 작은 꽃라고 부르는 매그는 금세 우쭐대기 딱 좋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작은 파티가 열리는 저녁이 되자 매그는 자신의 포플린 드레스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아가씨들은 모두 얇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정말이지 극도로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거든요. 결국 매그의 타를라탄 드레스가 나왔지만 셀리의 바삭하고 새로운 드레스 옆에 있으니 전보다 더 낡고 축 늘어지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매그는 다른 소녀들이 드레스를 흘끗 보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고 평소 온화함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매우 강했던 그녀의 뺨은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 드레스에 대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셀리가 머리를 만져주겠다고 제안했고 애니는 허리띠를 매주겠다고 했으며 약혼한 언니 벨은 그녀의 하얀 팔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매그는 그들의 친절함 속에서 자신의 가난함에 대한 동정만을 읽었고 다른 이들이 웃고 떠들며 얇은 비단옷을 입은 나비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동안 홀로 서 있는 그녀의 마음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바로 그때 하녀가 꽃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상자를 열기도 전에 애니가 뚜껑을 열었고 모두들 상자 안에 아름다운 장미, 히스, 양치식물에 감탄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당연히 벨 언니 거겠지. 조지가 항상 보내주지만 이번 건 정말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워. 애니가 코를 킁킁거리며 외쳤습니다. 아가씨, 이 꽃은 마치 양에게 온 거라고 합니다. 여기 편지도 있습니다. 하녀가 매그에게 편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재밌다. 누가 보낸 거야? 언니한테 연인이 있는 줄 몰랐는데. 호기심과 놀라움에 잔뜩 들든 소녀들이 매그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편지는 엄마가 보내신 거고 꽃은 로리가 보낸 거야. 매그는 간단하게 대답했지만 로리가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우 흡족했습니다. 오, 정말요. 매그가 질투심과 허영심, 그리고 가짜 자존심을 막아주는 일종의 부적처럼 편지를 주머니에 쏙 넣자 애니는 재미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보낸 몇 마디 사랑의 말은 매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아름다운 꽃들은 그녀를 힘나게 해주었습니다. 엄마의 편지와 로리의 꽃 덕분에 매그는 다시 거의 행복해졌습니다. 그녀는 몇 가닥의 양치식물과 장미를 자신이 쓸 용도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친구들의 가슴이나 머리, 치마에 달 수 있도록 예쁜 작은 꽃다발로 재빨리 만들었습니다. 매그가 워낙 사랑스럽게 꽃을 건네자 맏언니 클라라는 그녀를 태어나서 본가장 사랑스러운 작은 아가씨라고 말했고 소녀들은 매그의 작은 배려에 꽤나 매료된 듯 보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친절한 행동이 그녀의 우람을 완전히 날려주었습니다. 다른 모두가 모펫 부인에게 자신들의 차림새를 보여주러 갔을 때 매그는 물결치는 머리칼에 양치식물을 꽂고 이제는 더 이상 그리 초라하게 보이지 않는 드레스에 장미를 달면서 거울 속에서 행복하고 눈빛이 반짝이는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매그는 그날 저녁 내내 춤을 추며 진심으로 즐거웠습니다. 모두가 매우 친절했고 그녀는 3번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애니가 그녀에게 노래를 시키자 누군가는 그녀가 놀랍도록 좋은 목소리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링컨 소령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저 생기 넘치는 어린 아가씨가 누구냐고 물었고 모페 씨는 그녀가 빈둥거리지 않고 활기가 있다는 우아한 표현과 함께 기어이 그녀와 춤을 추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매그는 전반적으로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바로 그때 그녀를 극도로 불쾌하게 만드는 대화의 한 조각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파트너가 아이스크림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며 온실 바로 안쪽에 앉아 있었는데 꽃병 너머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로리, 걔는 몇 살이래? 16이나 17 정도 될걸요.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마치 집안 딸들 중 한 명에게는 정말 대단한 일이 되겠지? 셀리 말로는 걔네들이 지금 엄청 가깝게 지낸다며 그 오렌스 할아버지가 애들을 아주 귀여워한다고 하던데 모펫 부인도 벌써 계획을 다 세우셨겠지. 아무리 이르다고 해도 그쪽에서 카드를 잘 쓸걸. 저 아가씨 매그는 아직 그런 생각은 전혀 못하는 것 같던데.
모펫 부인이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편지가 왔다고 거짓말한 거 봐. 자기가 잘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꽃이 왔을 땐 얼굴이 발그레해진 게 꽤 예쁘더라. 불쌍한 거. 걔도 좀 근사하게 차려입으면 정말 예쁠 텐데. 우리가 목요일 파티에 입을 드레스를 빌려주겠다고 하면 혹시 기분 나빠할까? 또 다른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걔가 자존심은 있지만 신경 안 쓸 것 같아. 저 후줄근한 타를라탄 드레스가 가진 전부잖아. 오늘 지더지기라도 하면 근사한 드레스를 빌려주기 좋은 핑계가 될 텐데. 어디 보자. 걔한테 예의상 어린 로렌스 로리에게 물어보자고 할 거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실컷 같이 재밌어 하자고. 바로 그때 매그의 파트너가 나타났는데 그녀는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다소 동요한 모습이었습니다. 매그는 자존심이 강했고 그 자존심은 방금 들은 대화로 인한 굴욕감, 분노, 혐오감을 숨기는데 유용했습니다. 아무리 순진하고 의심이 없었지만 그녀는 친구들의 그 경박한 뒷이야기를 이해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그는 그 말을 잊으려 했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펫 부인이 계획을 세웠다니 엄마에 대한 거짓말, 그리고 후줄근한 타를라탄이라는 말을 속으로 계속 되뇌었고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싶었고 당장 집으로 달려가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기에 매그는 명랑하게 보이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소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는 그 노력을 너무나 잘 숨겨서 아무도 그녀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조용히 침대에 누웠을 때 그녀는 비로소 생각하고 고민하고 화를 낼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아플 때까지, 그리고 뜨거운 뺨이 몇 방울의 진심 어린 눈물로 식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 어리석었지만 아기는 없던 말들은 매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고 그녀가 지금까지 아이처럼 행복하게 살았던 옛 세계의 평화를 크게 뒤흔들었습니다. 그녀와 로리의 순수한 우정은 그녀가 우연히 엿들은 경솔한 말들로 인해 망가졌습니다. 모펫 부인 자신을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이 어머니에게 더 쉬운 세속적인 계획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그녀의 믿음은 조금 흔들렸습니다. 가난한 집 딸에게 어울리는 소박한 옷차림에 만족하겠다는 현명한 결심은 낡은 드레스를 세상의 가장 큰 불행 중 하나라고 여기는 소녀들의 불필요한 동정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불쌍한 매그는 불안한 밤을 보냈고 다음 날 아침 눈이 붓고 불행했으며 친구들에게 반쯤 붕괴하고 동시에 솔직하게 따져서 모든 것을 바로잡지 못한 자신에게 반쯤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모두가 느릿느릿 움직였고 소녀들이 실타래 작업에 손을 뗄 에너지를 찾은 것은 정오가 되어서였습니다. 친구들의 태도에서 매그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즉시 느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더 존경하는 듯했고 그녀가 하는 말에 꽤나 다정한 관심을 보였으며 호기심을 숨기지 못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그를 놀라게 하고 우쭐하게 만들었지만 벨 아가씨가 글쓰기에서 고개를 들고 감상적인 태도로 말하기 전까지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데이지, 목요일 파티에 내 친구인 로렌스 군에게 초대장을 보냈단다. 그 친구를 알고 지내고 싶기도 하고 너에게 합당한 예의이기도 하니까. 매그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친구들을 좀 골려주고 싶은 장난기 어린 생각이 들어 그녀는 얌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하지만 오빠는 아마 안 올 거예요. 왜 안 온다는 거니, 쉐리? 벨 아가씨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너무 늙었어요. 이 아이 좀 봐. 무슨 말이니?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니? 클라라 아가씨가 소리쳤습니다. 거의 70살 정도일 거예요. 매그는 눈에 어린 즐거움을 감추기 위해 뜨개질 코를 세며 대답했습니다. 이 영리한 아가씨 좀 봐. 물론 우리는 젊은 로렌스 군을 말하는 거였지. 벨 아가씨가 웃으며 외쳤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로리 오빠는 그저 어린 남자아이일 뿐인걸요. 매그가 이렇게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연인을 묘사하자 언니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상한 눈빛에 매그도 함께 웃었습니다. 내 나이 또래 말이야. 애니가 말했습니다. 언니 존 아이에 더 가깝죠. 저는 8월에야 17이 된답니다. 매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되받아쳤습니다. 그가 너한테 꽃을 보내는 거 정말 멋진 일 아니니? 애니가 아는 체하며 말했습니다. 네, 오빠는 자주 그래요. 저희 모두에게요. 오빠네 집은 꽃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오빠네 가족을 정말 좋아해요. 저희 엄마랑 로렌스 할아버지께서 친구 사이인 거 아시죠? 그러니 저희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노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랍니다. 매그는 그들이 이 이상 더 말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데이지 매그는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이 분명하네. 클라라 아가씨가 벨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사방이 아주 전원적인 순진무구함 그 자체로군. 벨 아가씨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습니다. 우리 딸들 줄 작은 물건들을 좀 사러 나가려고 하는데 아가씨들 필요한 것 없니? 모펫 부인이 실크와 레이스를 두른 채 코끼리처럼 쿵쿵거리며 들어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주머니, 셀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목요일에 입을 새 분홍색 실크 드레스가 있어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도 매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멈췄습니다. 문득 정말로 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뭘 입을 거니? 셀리가 물었습니다. 밤새 심하게 찢어져서 볼만하게 수선할 수 있다면 낡은 하얀색 드레스를 다시 입을 거예요. 매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려 했지만 매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 집에 다른 옷을 보내달라고 하지 그래? 눈치 없는 아가씨인 셀리가 물었습니다. 다른 옷이 없어요. 매그는 이 말을 겨우 힘겹게 내뱉었지만 셀리는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고 놀라움을 담아 친절하게 외쳤습니다. 그것뿐이라고? 어머, 정말 우스워라. 셀리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벨이 고개를 저으면 눈치를 주었고 벨이 친절하게 끼어들어 말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 아직 사교계에 데뷔하지도 않은 아이가 옷이 잔뜩 있을 필요가 어디 있니? 데이지, 내가 옷이 12벌이 있다고 해도 집에 옷을 보내달라고 할 필요는 없어. 내가 몸에 안 맞아 못 입게 된 예쁜 파란색 실크 드레스가 있는데 나를 기쁘게 해준다는 셈치곤 내가 입어주지 않을래. 얘야, 아주머니, 친절하시지만 저는 아주머니들만 괜찮으시다면 낡은 제 드레스도 괜찮아요. 저 같은 작은 아이에게는 충분하거든요. 매그가 대답했습니다. 자,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게 너를 멋지게 꾸며 입게 해주렴. 나는 옷 입히는 걸 정말 좋아하고 여기저기 손 좀 봐주면 너는 정말 작은 미녀가 될 거야. 옷 입히는 걸 다 마칠 때까지는 아무도 못 보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도회에 가는 신데렐라와 유정 대모처럼 그들에게 짜잔하고 나타나자. 벨은 설득력 있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매그는 그 친절한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손 좀 봐주면 자신이 정말 작은 미녀가 될 수 있을지 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녀는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고
모펫 가족을 향한 이전의 모든 불편한 감정들을 잊어버렸습니다. 목요일 저녁, 벨은 하녀와 함께 방에 들어박혔고 둘이 합심하여 매그를 세련된 숙녀로 완전히 변신시켰습니다. 그들은 매그의 머리를 잔뜩 곱슬거리고 말아 올렸고 목과 팔에는 향긋한 파우더를 발라 윤기를 내었습니다. 입술은 산우빛 연고를 발라 더욱 붉게 만들었고 만약 매그가 거부하지 않았다면 오르탕스는 아주 약간의 연지까지 덧발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하늘색 드레스에 몸을 구겨 넣었는데 드레스는 너무 조여서 숨쉬기조차 힘들었고 목 부분이 너무 깊게 파여서 순진한 매그는 거울 속 자신을 보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은 세공 장신구 세트 팔찌, 목걸이, 브로치, 심지어 귀걸이까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오르탕스는 눈에 띄지 않게 분홍색 실로 귀걸이를 묶어 달았습니다. 가슴에 달린 차 장미 봉우리 한 묶음과 장식 주름 덕분에 매그는 자신의 예쁜 하얀 어깨를 드러내는 것에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었고 굽부픈 파란색 실크 부츠는 그녀 마음속 마지막 소망까지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레이스 손수건, 깃털 달린 부채, 은 홀더에 꽂힌 부케가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벨 아가씨는 마치 새 옷을 입힌 인형을 바라보는 어린 소녀처럼 만족스럽게 매그를 둘러보았습니다. 아가씨, 정말 매력적이고 틀에 졸리 그렇죠. 오르탕스는 과장된 황홀함에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와서 모두에게 보여주렴. 벨 아가씨가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는 방으로 앞장섰습니다. 매그는 긴 치맛자락을 끌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고 귀걸이를 달랑거리며 곱슬머리를 흔들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채 뒤따라갔습니다. 거울이 자신이 정말 작은 미녀임을 분명히 말해주었기에 그녀의 즐거운 시간이 드디어 시작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이 기분 좋은 문구를 열렬히 반복했고 몇 분 동안 매그는 마치 우화 속까마귀처럼 빌린 깃털을 만끽하며 서 있었고 나머지 친구들은 같이 때처럼 수다를 떨었습니다. 내가 옷을 입는 동안 너는 매그에게 치마 다루는 법과 저 프랑스식 하이힐 굽으로 넘어지지 않는 법을 연습시켜. 클라라, 렌은 나비 장식을 가져다가 매그 머리 왼쪽에 저 긴 컬을 고정해주고 아무도 내 손이 완성한 이 매력적인 작품을 방해하지 마. 벨은 성공에 만족한 듯 서둘러 자리를 뜨며 말했습니다. 나 너무 이상하고 뻣뻣하고 마치 옷을 반쯤 벗은 것 같아서 내려가기가 무서워. 종이 울리고 모펫 부인이 아가씨들에게 당장 내려오라고 전가를 보내자 매그는 셀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모습이 하나도 안 남아 있지만 정말 멋있어. 벨이 센스가 정말 좋으니까 내 옆에선 난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정말 프랑스 아가씨 같아. 정말이야. 꽃은 그냥 늘어뜨려도 너무 아끼지 마.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셀리는 매그가 자신보다 더 예쁘다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으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그 경고를 조심스럽게 마음에 새기면서 마거릿은 무사히 아래층으로 내려왔고 모펫 가족과 몇몇 초대한 손님들이 모여있는 응접실로 우아하게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곧 고급스러운 옷차림에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그들의 존경을 확보하는 매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그녀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던 몇몇 젊은 아가씨들이 갑자기 매우 다정해졌습니다. 지난 파티에서 그저 빤히 쳐다보기만 했던 몇몇 젊은 신사들은 이제 쳐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소개를 요청했고
그녀에게 온갖 어리석지만 기분 좋은 말들을 건넸습니다. 소파에 앉아 파티 참석자들을 비평하던 몇몇 나이든 숙녀들 역시 관심을 보이며 그녀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매그는 모펫 부인이 그들 중 한 명에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데이지 마치 아버지는 육군 대령이시고요. 저희 동네 명문가 출신이지만 아시다시피 가세가 기울었죠. 로렌스가와 매우 친분이 두터워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가씨예요. 우린 에드가 아주 푹 빠졌답니다. 어머나, 노부인이 안경을 고쳤으며 매그를 다시 살펴보았고 매그는 듣지 않은 척하려 애썼지만 모펫 부인의 새빨간 거짓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상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매그는 스스로 세련된 숙녀라는 새로운 역할을 연기하는 중이라고 생각하며 꽤 잘 버텼습니다. 다만 너무 조이는 드레스 때문에 옆구리가 아팠고 치맛자락은 계속 발에 걸렸으며 귀걸이가 빠져서 잃어버리거나 부러질까봐 끊임없이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농담을 던져보려 애쓰는 한 젊은 신사의 시시한 농담에 부채를 흔들며 웃고 있다가 갑자기 웃음을 멈추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로리가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로리는 숨기지 않는 놀라움과 매그가 느끼기에 못마땅함까지 담긴 표정으로 그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로리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웃었지만 그의 정직한 눈빛에는 매그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그녀는 차라리 옛날 드레스를 입고 있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베리 애니를 팔꿈치로 쿡 지르는 것을 보았고 둘 다 자신과 로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매그는 로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소년 같고 수줍어 보이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왜 저런 생각을 내 머리에 심어 놓는 거야?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절대 내 모습을 바꾸게 두지 않겠어. 매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친구에게 인사하기 위해 방을 가로질러 바스락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와줘서 기뻐. 안 올까봐 걱정했지 뭐야. 매그는 가장 어른스러운 태도를 취하며 말했습니다. 조가 언니가 어떻게 보이는진 아보고 와서 전해달라고 해서 왔지. 로리는 그녀의 어머니 같은 말투에 반쯤 미소를 지었지만 시선은 그녀에게 고정하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조에게 뭐라고 전할 거야. 매그는 그의 자신에 대한 의견이 궁금했지만 난생 처음으로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언니를 못 알아봤다고 말해야겠어. 너무 어른스러워 보이고 평소 언니답지 않아서 언니가 좀 무서워. 그는 장갑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여자애들이 재미로 나를 이렇게 꾸며준 거야. 난 오히려 이게 좋은데 조가 나를 보면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겠지. 매그는 그에게 자신이 더 나아졌는지 아닌지 대답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응, 그럴 것 같아. 로리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모습이 별로야. 매그가 물었습니다. 응, 별로야. 퉁명스러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왜? 매그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로리는 그녀의 잔뜩 부풀린 머리, 드러난 어깨, 그리고 화려하게 치장된 드레스를 흘어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평소의 이범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의 단도직입적인 대답보다 매그를 더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지나친 치장이나 헛세를 부리는 건 안 좋아. 자신보다 어린 소년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매그는 토라진 듯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넌 내가 본 남자애 중에서 제일 무례해. 잔뜩 마음이 상한 매그는 조용히 창가로 가 달아오른 뺨을 식혔습니다. 꽉 기는 드레스 때문에 얼굴색이 불편할 정도로 발그레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거기에 서 있을 때 링컨 소령이 지나갔고 1분 후 매그는 그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소녀를 바보로 만들고 있군요.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어요. 오늘 밤 저 아이는 그냥 인형에 불과하군요. 아이고, 정말. 매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분수를 알고 내 옷을 입었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지도 않고, 나도 이렇게 불편하고 부끄럽지 않았을 텐데. 그녀는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커튼 뒤에 반쯤 몸을 숨기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왈츠가 시작된 것조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를 건드렸고 돌아보닌 뒤우치는 표정을 한 로리가 최고의 예의를 갖춰 인사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무례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와 함께 춤춰 주시겠어요? 당신한테는 너무 거슬릴까 봐 무서워요. 매그는 화난 척하려 애썼지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너무 하고 싶었어요. 자, 어요. 제가 잘할게요. 드레스는 마음에 안 들지만 언니는 정말 멋져요. 로리는 감탄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매그는 미소를 지으며 화를 풀었고 박자를 맞추기 위해 써 있으면서 속삭였습니다. 내 치맛자락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요. 이거 정말 골칫덩어리예요. 이걸 입은 내가 바보였어요. 그럼 치마를 목에 핀으로 고정해요. 그러면 유용할 거예요. 로리는 매그의 작은 파란색 부츠를 내려다보며 대답했는데 그는 그 부츠는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날렵하고 오아하게 움직였습니다. 집에서 함께 연습했기에 호흡이 잘 맞았고 그 명랑한 젊은 커플은 작은 말다툼 후 더욱 친밀해진 듯 즐겁게 빙글빙글 돌며 보기 좋은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로리, 나한테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응. 숨이 금방 차올랐을 때 매그는 이유를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부채질을 해주고 있을 때 매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안 들어줄 리가요. 로리는 아주 기꺼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내 드레스에 대해서는 집에 가서 이야기하지 말아줘. 그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그럼 왜 그랬어? 로리의 눈빛이 너무나 분명하게 묻고 있었기에 매그는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중에 그 모든 것에 대해 말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엄마한테 고해성사할 거야. 하지만 내가 직접 하고 싶으니 말 안 해줄 거지. 약속할게. 절대 말 안 해. 그런 때 그들이 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냥 내가 꽤 예뻤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해줘. 첫 번째 말은 진심을 담아 해줄 수 있어. 하지만 두 번째는 언니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정말 그래. 로리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에 매그는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아니야.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지는 마. 나는 그냥 조금 재미있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종류의 재미는 별로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았어. 이제 지치기 시작해. 저긴 에드 모펫이 오네. 뭘 하려는 걸까? 로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는데 어린 집주인인 레드가 파티의 즐거운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 애가 춤 3곡을 신청했으니까. 아마 그걸 추러 오는 거겠지. 정말 지겨워.
매그는 나른한 듯한 태도를 취했고 이는 로리를 매우 즐겁게 했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 시간까지 매그에게 다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때 로리는 매그가 에드와 그의 친구 피셔와 함께 샴페인을 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리는 마치 가문의 형제처럼 마치 집안 딸들을 지켜보고 수호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 느꼈기에 그들이 한 쌍의 바보들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네드가 잔을 다시 채우려고 돌아섰을 때 피셔가 부채를 주우려고 몸을 숙였을 때 로리가 매그의 의자 위로 몸을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그거 너무 많이 마시면 내일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플 거야. 그러지 마. 매그, 내 어머니가 안 좋아하신다는 거 알잖아. 오늘 밤은 난 매그가 아니야. 온갖 엉뚱한 짓을 하는 인형일 뿐이라고. 내일은 이 허세와 치장을 다 치우고 다시 절망스러울 만큼 착한 아이로 돌아갈 거야. 그녀는 가식적인 작은 웃음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로리는 그녀의 변한 모습에 불쾌한 듯 중얼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매그는 다른 소녀들이 하는 것처럼 춤을 추고 애교를 부리고 수다를 떨고 킬킬거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독일식 왈츠를 추기 시작했는데 긴 치마 때문에 파트너를 넘어뜨릴 뻔하고 거칠게 뛰어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로리는 경악했고 그녀에게 따끔한 충고를 해주려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로리에게는 그럴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매그는 로리가 작별 인사를 하러 올 때까지 그를 계속 피했습니다. 기억해줘.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기에 매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죽음이 올 때까지 침묵. 로리는 멜로드라마 같은 몸짓과 함께 대답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짧은 둘만의 교환은 에디의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매그는 수다를 떨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감염무도회에 다녀온 것 같은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고 기대했던 만큼 즐겁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매그는 다음 날 하루 종일 아팠고 토요일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름 동안의 즐거움으로 안전이 기진맥진했으며 이제 사치의 무릎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일요일 저녁 매그는 어머니와 조와 함께 앉아 편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매 순간 격식을 갖춘 태도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정말 좋아요. 집은 화려하진 않지만 참 좋은 곳이에요.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 정말 기쁘구나, 얘야. 내가 지낸 그 호화로운 숙소 때문에 집이 칙칙하고 초라하게 느껴질까봐 걱정했단다. 그날 하루 종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던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자식들 얼굴에 어떤 변화도 재빨리 알아차리는 법이니까요. 매그는 자신의 모험담을 즐겁게 이야기했고 자신이 얼마나 매력적인 시간을 보냈는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언가가 있는 듯 했습니다. 어린 동생들이 잠자리에 들자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불꽃을 응시하며 말이 없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계가 9시를 알리고 조가 잠자리에 들자고 권하자 매그는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베스의 작은 의자를 가져와 어머니의 무릎에 팔꿈치를 기댄 채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고해성사 하고 싶어요. 그럴 줄 알았다. 무엇이니, 얘야? 내가 나가줄까? 조가 재치 있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아니지. 내가 늘 너한테 모든 걸 말하지 않니?
애들 앞에서 말하기는 부끄러웠지만 내가 모펫집에서 했던 끔찍한 일들을 엄마한테는 모두 알려드리고 싶어. 우리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단다. 마치 부인은 미소 지었지만 살짝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꾸며줬다고는 말씀드렸지만 파우더를 바르고 코르셋을 조이고 머리를 부풀려서 저를 유행 잡지 속 그림처럼 만들었다는 말은 안 했어요. 로리는 제가 점잖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저는 알아요. 그리고 어떤 아저씨는 저를 인형이라고 불렀고요. 저도 그게 어리석다는 걸 알았지만 그 사람들이 저를 치켜 세워주고 제가 미녀라고 온갖 허튼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저를 바보로 만들게 놔뒀어요. 마치 부인이 예쁜 딸의 고개 숙인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며 작은 실수들을 차마 나무랄 수 없어 가만히 있자 조가 물었습니다. 그게 다야. 아니요. 샴페인을 마셨고 거칠게 행동했고 시시덕거리려고 했어요. 모든 게 정말 끔찍했어요. 매그는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뭔가 더 있는 것 같구나. 마치 부인은 부드럽게 딸의 뺨을 쓸어주었고 매그의 뺨은 갑자기 붉어졌습니다. 매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바보 같지만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저희와 로리에 대해 그런 말을 하고 생각하는 게 정말 싫어서요. 그리고는 모펫집에서 들었던 온갖 잡다한 가십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매그가 말하는 동안 조는 어머니가 입술을 굳게 다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그의 순진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주입된 것이 몹시 불쾌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세상에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조가 분개하며 외쳤습니다. 왜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주지 않았어? 그럴 수가 없었어. 너무 당황스러웠거든. 처음엔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었고,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고 창피해서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했어. 내가 애니 모펫을 만나기만 해봐. 그 우스꽝스러운 소문을 어떻게 정리해버리는지 보여줄게. 계획을 세웠다느니, 로리가 부자라서 친절하게 대한다느니, 나중에 우리랑 결혼할지도 모른다니. 우리가 이렇게 불쌍한 애들이라고 저 바보들이 짓거리는 말을 로리한테 말하면 로리가 얼마나 크게 웃을지 몰라. 조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 일이 좋은 농담거리라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로리에게 말하면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안 되는 거죠. 엄마. 매그는 괴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그 어리석은 가십은 절대로 반복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잊어버리렴. 마치 부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마 친절하기는 했겠지만 세속적이고 교양이 부족하며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이런 저속한 생각들로 가득 찬 사람들 곁에 너를 가게 한 것은 정말 경솔했단다. 이번 방문이 너에게 끼쳤을 해악에 대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미안하구나, 매그.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 일이 저를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나쁜 것은 모두 잊고 좋은 것만 기억할 거예요. 정말 즐거운 점도 많았고 저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엄마, 저는 더 이상 감상적이거나 불만에 가득 찬 아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리석은 어린 소녀라는 것을 알아요.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엄마 곁에 있을게요. 하지만 칭찬받고 동경받는 것은 좋은 일이고 저는 그게 좋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매그는 고백이 반쯤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란다. 다만
그 좋아하는 마음이 집착이 되어 어리석거나 숙녀답지 못한 행동을 하도록 이끌지만 않는다면 전혀 해로울 것이 없지. 칭찬받을 가치가 있는 칭찬이 무엇인지 알고 그 가치를 인정하며 예쁠 뿐만 아니라 겸손함으로써 훌륭한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도록 배우렴. 매그, 마거릿은 잠시 생각에 잠겼고 존은 뒤로 손을 모은 채 서서 흥미로우면서도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그가 얼굴을 붉히며 동경, 연인, 그런 종류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존은 그 보름 동안 언니가 놀랄 만큼 성장했고 자신이 따라갈 수 없는 세상으로 멀리 표류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엄마도 모펫 부인이 말한 것처럼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매그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그래, 얘야. 엄마에게도 아주 많은 계획이 있단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그렇지. 하지만 내 계획은 모펫 부인의 계획과는 좀 다를 것 같구나. 지금은 내 이 낭만적인 작은 머리와 마음을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 바로잡아 줄 때가 되었으니 내 계획 중 몇 가지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마. 매그, 너는 어리지만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진 않아. 그리고 너 같은 소녀들에게 그런 문제에 대해 말하기 가장 적합한 것은 바로 엄마의 입술이란다. 조, 너의 차례도 언젠가 올 수 있으니 내 계획을 잘 듣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엄마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렴. 조는 의자의 팔걸이에 가서 앉았는데 마치 지금부터 매우 엄숙한 일에 참여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부인은 두 딸의 손을 하나씩 잡고 두 젊은 얼굴을 애틋하게 바라보며 진지하지만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부인은 두 딸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딸들이 아름답고 능력 있고 선량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단다. 동경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기를 원하며 행복한 젊은 시절을 보내고 훌륭하고 현명하게 결혼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최소한의 걱정과 슬픔 속에서 유익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바란단다. 좋은 남자의 사랑을 받고 선택받는 것은 여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고 달콤한 일이며 엄마는 내 딸들이 이 아름다운 경험을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단다. 매그,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을 희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일이며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란다. 그래서 행복한 때가 왔을 때 네가 의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말이야. 내 사랑하는 딸들아, 엄마는 너희에게 야망이 있지만 세상에 과시하거나 단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부유한 남자와 결혼하거나 사랑이 없기에 가정이 아닌 화려한 집을 가지기를 바라지는 않는단다. 돈은 필요한 귀한 것이고 잘 쓰면 고귀한 것이지만 엄마는 너희가 돈을 추구해야 할 첫 번째 또는 유일한 상이라고 생각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가 자존감과 평화가 없는 왕조 위의 여왕이 되는 것보다 행복하고 사랑받고 만족하는 가난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을 차라리 보겠단다. 가난한 여자애들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 기회조차 없다고 베런니가 그러던데요. 매그가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린 평생 노처녀로 살면 돼. 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다, 조. 남편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숙녀답지 못한 아이들이나 불행한 아내보다 행복한 노처녀가 되는 것이 훨씬 낫단다. 마치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매그. 가난은 진실한 구원자를 거의 위협하지 못한단다. 엄마가 아는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여성들 중 일부는 가난했지만 너무나 사랑받을 만해서 노처녀로 남을 수 없었지. 이런 일들은 시간의 흐름에 맡기렴.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렴. 그래서 너희에게 너희 자신의 가정이 주어진다면 그 가정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서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말이야. 내 딸들아, 한 가지 기억하렴. 엄마는 언제나 너희의 비밀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고, 아빠는 너희의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단다. 그리고 우리 둘 모두, 우리 딸들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삶의 자랑이자 위안이 되리라고 믿고 희망한다. 네, 엄마, 그럴게요. 꼭 그럴게요. 마치 부인이 잘 자라며 인사하자 두 딸은 온 마음을 다해 외쳤습니다. 허영의 시장을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로 결심한 매그. 그녀의 가슴에 새겨진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다음 여정을 비춰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